자, 문학 28페이지. 자, 왕방윤부터.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봐. 시작. 딱 한 4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해? 이거 뭘 쓰는 거야? 그걸 왜 지금 생각해, 이 녀석아? 이거는 글을 읽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객관적 상관 문제 네가 왜 판단해? 이건 물어봤을 때 하면 되잖아. 그럼 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여유 없네. 내 마음 둘 데가 없네. 오는구나. 통과.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 알겠니? 그것만 체크해. 여기 왜 네가 뭐 객관적 상관문제를 체크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지. 그렇지. 아, 여기 있구나. 그렇지. 깜짝이야. 얘 왜 여기 있니?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지금 다 못 잡고 있잖아. 어머나? 옆에는. 신기하다, 이거. 왜 체크하네, 대사. 이별이잖아. 그래서 어땠어? 이런 반응을 보였지. 그게 어땠어? 끝. 이렇게만 가야지. 그치?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뭐야? 슬퍼한데, 그렇지. 뭐야? 그 사람이 없대. 그렇지. 이렇게만 체크해도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건 뭐야? 맥수지탄이잖아. 그치? 나라 망한 거지. 그치? 그럼 답이 나와야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됐을 때. 3번, 4번 아니지. 무조건 경외가 말이지. 그럴 수 있겠다. 이거 넷 중에 하나네. 근데 뭐 봐야 돼? 상황 어디 있어? 가난 얘기 아니지. 그치? 예기치 않은 근거 없지. 자연의 섭리 아니지. 얘가 인연과 비슷. 자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시원하지? 그래, 시원하게 풀어야 돼.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자, 보세요. 그래, 잘할 수 있어. 자, 봐봐. 여기 지금 시조 3개인데, 뭐야? 그렇지. 지난 시간 요 얘기 안 했구나. 자, 먼저 우리는 2가지의 사고 과정을 가자. 첫 번째. 자, 시조 가사. 자, 이렇게 잡고, 자, 작가. 자, 그리고 4대부. 맞죠? 이렇게 끌고 가야지 4대부와 기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4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3가지. 자, 유교적, 탈속적, 자연친화, 그 다음에 학문수요. 요거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기생은 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사고 과정으로 나와야 돼. 시조니까. 자, 그리고 2번째 사고 과정에서 자, 우선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임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의 이별이라는 것은 임금과의 이별, 연인과의 이별, 나라와의 이별, 부모와의 이별이에요. 알겠죠? 이게 제일 많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별 한번 끌고 가볼게. 화자가 있어. 자, 그러면 자, 모일 때
시조일 때입니다. 자, 화자가 있고요. 여기 임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대부 화자일 때는 임금이 될 거고요. 기생 화자일 때는 그냥 오빠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까지. 자, 됐지. 자, 그러면 임이라는 요 시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별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당연히 화자는 임에 대해서 뭐하니? 그치? 그리워할 거야. 그치? 그리고 거리감이 있어. 물리적 거리감인데 몰라도 돼? 자, 그럼 화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정서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안타까움, 슬픔, 뭐 울어, 뭐 여러 가지, 뭐 공허감, 적막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표현 방법은 시조에서는 요 세 개를 안 벗어나. 자, 첫 번째는 뭘까? 투영이야. 첫 번째는 투영입니다. 그래서 이 투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담는 거라 그랬지. 마음을 담아. 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물,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식물들이 나옵니다. 식물들이 나와요. 식물. 이때 이 식물에는 뭐 꽃이나 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나올 수 있다. 사군자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잘 봐. 기생화자라면 사군자가 나오겠니? 절대 나오지 않지. 바로 양반일 경우에는 사군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지조절개가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 모티프가 나올 수 있어. 장애물. 이 장애물을 다른 말로 방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애물 마찬가지예요. 자, 물,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고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에 플러스. 사대부 화자라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어? 구름과 안개도 나올 수 있지. 사대부 화자일 경우에. 왜? 자, 구름과 안개라는 것은 뭘 가려? 해, 달, 북극성을 가린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떤 사대부 화자일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니? 심리적 거리감이라 그랬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이 안으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형식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알겠죠? 태도는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여기서 제외의 시조에서 제외의 안 나와. 알겠죠? 절대로 안 나와. 그 짧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리움, 이렇게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라면 이렇게 읽지. 먼저, 우리가 다시는 조금 더 좀 다르게 얘기할 거야. 왕방현 4대부입니다. 4대부 화자예요. 천만리. 자, 이거 뭐죠? 숫자 나왔잖아. 그럼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깊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나먼 길에 님 나왔죠. 님 동그라미 그 임금이야. 자, 여의 없고 세모. 초장에서는 보통 상황이 나오니까, 그치? 세모 칠 준비해야 돼. 무조건 세모 칠 준비해야 돼. 자, 여의 없고, 그러니까 이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니? 내 마음 둘 데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놓을 데가 없는 거야. 물결쳐. 내 마음 둘 데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이때 이제 형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야? 동일시가 되는 거야. 그치? 동일시. 그래서, 자, 어떤 반응이에요? 울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별해서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울고 있는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가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 왜 울어? 이별했으니까. 태상의 부재미 결핍. 자, 임제 갈게요. 자,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한은 여인의 얼굴을 얘기해. 특히 여기서 홍한은 황진입니다. 황진. 홍한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백골만 묻혔는가? 눈치 빠르면 백골이 묻혔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 죽었다는 얘기야. 그건 세모 잡아. 백골만 묻혔다. 그래서 어때요? 권할 사람이 없잖아요. 술잔을 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세모 잡으세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뭐야? 슬퍼. 그렇지. 이별의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진이 묘의 앞에 가가지고 그걸 추모한 거예요. 자, 원천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치가 빨랐다면, 자, 이것은 사실은 맥수지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눈물겨워해요. 그치? 요것만 눈에 보이는데, 자, 칠판. 이거 좀 알아두면 좋다. 3.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자, 맥수지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맥수지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자, 그냥 두 가지 볼게요. 나라 잃은 슬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에요. 그러면 시조가 고려 말에서 지금까지 쓰여진다면 나라가 망한 건 아주 대부분 고려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고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 이것을 우리는 망국의 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될까? 여기는 회고가 바탕이 되는 거야. 회고라는 것은 회상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회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워하다. 됐죠? 회고. 자, 이때 맥수지탄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리나무의 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리나무의 탄식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나라 잃은 슬픔 이것만 머리 잡아. 그렇지? 그러면 키워드 잡자. 키워드 잡을게.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500년 자, 반천년 아이고 자, 인걸 이런 것들이에요. 500년, 반천년, 인걸 자, 이런 것들 나타냅니다. 500년 잠깐만 인걸은 빼도 돼. 인걸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인걸 빼도 돼. 500년, 반천년, 흥망 자, 요런 단어들 일단 우선 적고 설명해 줄게 쌤이. 자, 만월대 부병루 자, 그리고 사군자가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석양, 즉 종장에 자, 종장에 석양 나와 있고요. 자, 석양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발음. 자, 이렇게만 적어놓고 쌤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 요런 시어가 있으면 무조건 맥수시탄이에요, 주제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를 되게 많이 쓴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도 적을까? 이색이라는 작가가 나오면 이 양반은 무조건 맥수시탄만 썼어. 그래서 가끔 시에 이런 것도 있어. 저기 막 주몽 찾고 그래, 막 갑자기. 뭐 천리마야, 막 주몽이 타던 말 찾고 막 그래. 왜냐면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냐면, 자신들이 이제 고려 유신들이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아니었어. 굳이 얘기하면, 원래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고구려라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고구려라고 거의 얘기 안 했어. 뭐라고 했을까? 가끔 이제 고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꽃자를 어디에 놓느냐. 그래서 의외로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너무 이름이 구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세워질 때 고려를 이야기할 때 고구려를 바탕으로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물어보죠. 니네 원래 고구려 바탕으로 한 거지? 근데 그때 네! 라고 하진 않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씩 웃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보세요. 500년 반천년이야. 500년 반천년이니까 이것은 고려 왕조를 얘기하는 거야. 고려 왕조 얘기하는 거고요. 흥망은 얘들아 스케일이 커. 이것은 나라에 관련될 때만 나오는 단어야. 그러니까 나라의 흥함과 망함.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찍겠니? 망함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 흥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궁궐터 이런 데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망에 방점을 찍는 거야. 자, 만월대 부병로. 야, 요거 좀 재밌어. 얘 둘 다 고려 수도에 있는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정자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려의 수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만월대 혹은 단독적으로 부병로라는 제목으로 나와도 그건 무조건 맥수시탄이고요. 시 자체에서 시어로 얘네 둘 중에 한 놈만 나와도 무조건 주제는 맥수시탄이야. 알겠지? 맥수시탄으로 가. 자, 사군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지조절기겠죠. 그죠? 종장. 자, 마지막인데 석양이 바로 뭘까? 고려의 패망을 나타내는 거야. 석양이라는 것은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해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자, 해는 임금이 넘어가면 나라가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반응. 이게 바로 맥수시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맥수시탄의 키워드예요. 따라서 흥망 여기서 끝난 거야.
자, 흥망이 즉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니 만월 때 여기서도 끝난 거예요. 추초 가을풀로 가득 찼도다. 얘들아, 추초니까 낙엽이겠죠. 가을풀, 그지? 자, 기억해. 짐승이 울거나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무조건 쓸쓸함입니다. 점수는. 알겠지? 짐승이 울어. 특히 잔나비가 많이 울어, 얘네들은. 근데 잔나비가 우는 건 사실은 쓸쓸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잔나비 원숭이 우는 거 봤잖아요. 오, 꼭꼭꼭꼭 이게 뭐가 쓸쓸하지? 자, 아무튼. 자, 거기 보시면. 자, 쓸쓸하도다. 500년 왕업 세모. 그렇죠? 고려 왕조입니다. 목적에 날아갔으니. 목적이라는 건 바로 목동의 필이거든요. 이거에 날아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거기 누가 다닌다는 얘기야? 목동들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궁궐터에. 자, 석양 세모 잡고요. 거기다 적어. 자, 고려의 패망이라고 적어봐. 결국 반응만 체크해. 울어요. 그렇죠? 자, 근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 얘들아. 봐봐.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 사대부가 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 사대부가 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뭘까? 이별에서야. 뭐와 이별해서? 첫 번째, 임금과 이별해서 울어. 부모와 이별해서 울어. 그 다음에 나라와 이별해서 우는 거야. 그 이외에 우는 거 없어. 알겠지? 내 기억에 어떤 시도 보지 못했어. 가난해서 우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 누앙사라는 작품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야.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정답 1번 탁 나와줘야 돼. 부재에서 느끼는 아니게요. 자, 이게 나와줘야 돼. 그쵸? 자, 먼저 안타까움, 좌절감, 서러운 심정에서 경외감 날려야지. 경외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존경하다라는 뜻이야. 두려워하며 존경하다. 보통 성현들,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만날 때 경외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면 엄청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4번은 제일 먼저 날렸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4번 제일 먼저 날려주고 그 다음에 2번 날려줘야죠. 자신의 궁핍한 처지. 맞습니까? 자, 거기 봐봐. 가장적절이라고 나왔지. 가장적절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적절한 게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은 딱 봤어. 1, 3 둘 중에 하나겠구나. 둘 다 뭐 얘기야? 이별 얘기잖아. 그치?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잡아내는 거. 알겠죠? 근데 뭐가 틀렸어? 예기치 않으니 틀렸지. 예기치 않으니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그럼 갑작스러운 얘기 나오면 그에 대한 반응도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김광근의 와사등, 자, 김수영의 사령, 자, 권어문의, 자, 한거 18곡입니다. 얘들아, 요거 쌤하고, 자, 그냥 풀어봐. 풀어보고 쌤이 해줄게. 자, 한번 쭉 한번 풀어봐. 자, 상황에 대한 반응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기억해. 상황에 대한 반응. 상황은 앞부분에 나올 거고. 계속 반응만 툭툭툭 치고 나가야 돼. 그래, 잘했어.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확 달라졌다. 오, 많이 늘었다. 좋아. 그렇지. 좋아. 근데 아직은 이런 거 놓쳤잖아, 그치? 얘 한번 해보고 이제.
너무 어려워. 봐봐.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좋아. 그렇지. 자, 20초. 떨어졌네. 자,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사고 과정들 한번 봅시다. 자, 김광민의 와사등인데요. 자, 집 한번. 조금 사고 과정이 길 거야. 설명하는 게. 가나다 다 설명할 생각이야. 왜냐면 밖에 운치 있잖아. 오랜만에, 그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괜찮은 그런 느낌 오잖아. 그치?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자, 가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 자, 김광균을 좀 이해하십시다. 김광균의 여러 시들이 있는데 보통 평가원에서 많이 주목하는 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김광균 같은 경우는 먼저 잡자. 자, 먼저 그냥 문명 비판. 먼저 문명에 대해서 자, 부정적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해서 느끼는 거, 김광균은 보통 이제 바로 고독.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 요거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느낌이 달라져요. 김광균은 문명을 많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사고 과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쌤이. 자, 먼저 부조리 현실. 자, 현대시에서는 세 가지. 자, 부조리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조리 현실을 끌고 갑니다. 어떤 상황? 사회적 상황. 거기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있어. 근데 산업 도시화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소시민의 가난과 물질 문명. 그렇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거기서 물질 문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인식입니다. 자, 물질 문명의 특성 갑니다. 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자, 첫 번째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자,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자, 그러니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라는 것은 돈이란 얘기야. 그렇죠? 돈이죠. 그럼 이 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야.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사람도 뭘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니까 당연히 인간성 상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비인간성.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모두 동반됩니까? 파괴성이 동반이 되죠.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에서 자,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다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돌깨는 산울림 막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여기에 인간 소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물질주의, 황금만능, 개인 이기주의, 비인간성, 파괴성,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은 다 복이나 선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글자 뭐라 그래? 고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인이 자, 지향하는 건 뭘까? 그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향하는 거.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정신적 가치겠죠. 대표적인 정신적 가치는 뭐예요? 자연과 전통입니다. 특히 자연에서 우리가 무용무심 이런 것까지 가야 돼. 그지? 자연과 전통이고요. 자, 두 번째. 2, 3, 4를 한 번에 엮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당연히 유대죠, 유대.
유대감,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자, 그리고 공존, 조화, 그렇지, 이런 거죠.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인간성 됐습니다. 인간성이 이제 정신적 가치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예요. 결국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김광석의 문명에 통한 고독은 인간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가자. 자, 와사등. 와사등이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이제 네온등이라 그래서 가스가 들어있는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등. 이게 영어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 나왔던 연극 가스라이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게 지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뇌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거기서 유래가 된 거야.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차단한 이거 차디차다 차갑다 의미죠. 세모 잡아. 몰라도 돼. 아무튼 차디찬 세모 잡아. 등불이 하나 비난에 걸려 있고요. 네 동그라미 잡고요. 홀로가 물결 나와야 돼요. 슬픈 신호가 물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롭고 슬퍼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됐습니다. 어둡다 이미지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둠에 놓쳤으면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어둠에 세모 잡았어야 돼. 어두워요. 그래서 나 뭐 느껴? 낯설음을 느끼잖아. 낯설은 물결. 자, 이런 정서적 반응. 그래서 오른쪽 끝에 또 반응이 나와 있죠? 눈물 흘려요. 슬퍼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자, 공허한 궁중. 자, 궁중으로 갔겠죠. 그래서 뭐 느껴?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요런 게 바로 정서적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허함, 그리고 오른쪽에 무거운 비애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비애는 슬픔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밑에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둡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김수영. 어쨌거나 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부정이니까 당연히 고뇌, 내적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김수영 갑시다. 김수영. 사 4번 선지가 왜 나왔는지. 자, 그걸 얘기해 줄 거야. 자, 김수영은 여러분들이, 자, 김수영 딱 나무린 두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물론 이제 뭐 참여 시인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거 빼고 두 가지 한번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요 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 이 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죽은 영혼,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성찰 깨달음. 예, 성찰입니다. 자, 성찰로 가는데 그 성찰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인생적 성찰과 개인적 성찰이 있다 그랬지? 거기서 개인적 성찰로 갑니다. 자, 그럼 개인적 성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과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과거는 무슨 중심으로 나오니? 당연히 회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지? 과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걸 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회상이라는 것은, 회상의 개념은 과거를 돌아보다가 회상이야. 근데 거기에서 성찰과 그 다음에 회고로 가요. 아까 우리가 저기 맥수치탄 할 때 회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회고는 그리움으로 가는 거예요. 성찰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요. 자, 아무튼 회상입니다. 회상 나오면 무조건 과거야. 자, 그러면 회상 나왔어. 이 과거라는 것은 자신의, 자, 가치관과 행위겠죠. 행위겠죠. 자, 이것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반성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간다 그랬어. 태도 파트에서. 태도 파트에서 두 가지 갑니다. 자, 긍정과 부정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짐과 의지로 가게 되죠. 다짐과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조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김수영 같은 경우는요, 자, 얘 없고요, 얘로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선지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김수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식인이 비판하는 건 두 개예요. 지식인이 비판하는 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비판하겠지. 부조리한 시를 비판합니다. 부조리한 시. 왜요? 김수영은 독재시대에 시를 썼던 사람이니까. 이승만 때부터 이렇게 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바로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 소극적 태도, 소시민성. 부정적 형식을 비판해서 얘를 참여작가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의 소시민성을 비판해서 성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시민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소극적 태도죠? 그래서 소극적 태도. 자, 그래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의 순응, 타협, 순응, 타협, 안주. 이런 걸 우리는 소극적 태도라고 합니다. 소시민적 삶의 태도. 자, 요 두 가지를 잡고 이제 이 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자. 굳이 이건 김수영이 아니더라도, 아까 김광균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보통 보기에서 던져줘요, 사실은. 여기도 보기들이 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그래야 넓게 이해하고 비슷한 시들을 잡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비연계니까. 자, 갑니다. 그대의 정의로움도,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요, 그대 동그라미 잡아봐. 이 그대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자, 보세요. 우리가 님, 그대, 당신, 너가 나오면 이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니까 자유와 이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어디? 독재. 됐습니까? 자, 그대의 정의로움도, 우리들의 소심함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는 행동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즉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야. 욕된 교회, 긍정 부정? 부정 가야죠. 이 욕된 교회. 그렇지? 욕된 교회. 자, 어떤 반응이니? 마음에 들지 않아라, 물결. 그렇지. 그러니까 욕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핵심이지? 자, 그리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그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활자예요. 자유라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자,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 어딥니까? 무조건 지상이니까 세모. 이게 부정적 현실이죠. 간간히 자유를 말해요. 자유 동그라미, 이게 지향이죠. 근데 우스워라. 자, 이 물결 잡으세요. 내 반응 보세요. 나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내 영혼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자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조. 바로 뭐죠? 여기 그렇게 끝났네.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건 없죠. 나 자신을 비판하면서 자, 마무리됩니다. 자, 권호문의 자, 한거, 자, 18곡. 자, 볼게요. 이게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웁니다. 자, 우선 권호문 나왔으니까 4대부고요. 여기 다 전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선생님이 좀 편집한 겁니다. 한거 18곡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자가 한가롭다 한자예요. 한가로운 곳에 거처하는 18개의 노래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편집을 해가지고 딱 3개만 실어놨는데요. 자,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조가사, 작가 4대부, 그리고 탈속적.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렇지? 탈속적. 한가로움은 탈속이라 그랬으니까. 한가로움은 탈속. 자, 볼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걸 이해하시냐면, 첫 번째. 자, 여기 자연이 있어. 자, 자연과 이거에 대비되는, 자, 이쪽에 속세 혹은 세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욕망을 의미해요. 욕망. 자, 그래서 자연은 이 속세에 대한 거리 단절감이 있어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자연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공간이에요? 얘는 긍정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어. 왜? 속세에서 일로 어떻게 왔으니까?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연이지만 자, 뭐 할 수 있어? 미련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세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이건 속세에 대한 생각이에요. 미련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 미련을 갖지만 결국엔 최종 선택은 뭐라고요? 자, 최종은 자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는 순간, 그치? 임금님 잘 계시나? 이렇게 갖는 순간 갈등이야, 무조건. 알겠지? 하지만 최종 선택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연으로 간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알겠지? 자, 그럼 볼게.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 동그라미. 뭐라고 쓸래? 유교적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유교적 지향이잖아. 왜? 4대 부하자의 지향적 가치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향이야. 자, 충효. 이 두 일이 아니면 짐승과 같다. 자, 이것은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독백이잖아요? 독백에서 의문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무조건 뭐예요? 서리법. 그렇지. 독백에서 의문형은 다 서리법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이거 물결 쳐봐. 뭐라고 할래? 지향. 그렇지. 무엇을? 충효를. 그렇지? 근데 결국 어떤 반응이에요? 10년 그냥 보냈네. 10년을 호둥대느라 물결. 자, 그럼 엮어서 읽어야 돼. 개교가 이렇더니. 개교라는 것은 내 살아온 방식을 얘기하는데 쉽게 10년을 허둥댄 것이 이렇더니. 됐습니까?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다고 깨닫습니다. 이해가죠? 공명이 늦었다고 깨닫는 거예요. 자, 부국동남해도 부국동남 그냥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뜻이야. 부국동남 중요한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은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그렇지? 또 물결.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자, 강호에 놀자고 하니. 자, 강호에 노는 거 뭐야? 탈속죠. 자,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뭐예요? 유교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어떤 반응을 보여? 모르겠어. 이러고 마무리. 그렇죠? 정답 몇 번? 5번. 그렇죠. 고뇌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됐죠? 고뇌가 갈등입니다. 자, 넘겨요. 넘겨서 우리 서술 방식인가? 그치? 잠깐 쉽니다.